다른 반들이랑 진도를 맞추려면 195쪽까지 되어야 하거든. 이제 시험 중간고사 끝나기 전까지. 근데 선생님이 좀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좀 뭐랄까 하나라도 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해야지. 자꾸 진도를 맞춰놓고 그거대로 움직이면은 숙제량이라든지 수업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랑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서 어쨌든 선생님이 좀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도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 푸는 페이지로 좀 조절을 할 거야. 중요도로 따져서.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연습 문제는 안 풀고 유제만 풀고 왔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집합 부분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집합이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서 집합은 연습 문제를 다 뺄 건 아니고 그 스텝 2 연습 문제 부분을 우선 빼고 진도를 나갈게.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언제 우리가 시간이 되냐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조금 우리가 시간이 있어. 할 거 없는 시간들이 있거든. 그 전까지 진도는 당연히 끝내놓으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건너뛰고 온 부분을 좀 그냥 복습 겸 해갖고 채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좀 할게요. 그래서 단편성고사를 보기 전에 설명은 그래도 다 돼야 될 거잖아. 개념적으로는 문제는 덜 풀더라도. 그래서 그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조금 조절을 하면서 갈게. 그래서 오늘은 지금 3교시는 170쪽 진도를 우선 나갈 거야. 우선 170쪽 진도를 나가고 선생님이 여기 설명 쫙 한 번에 한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당분간 이제 고등 수업은 좀 정지해 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좀그 현행에 좀 집중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들아 대지중손, 구성중손, 이 대지중과 구성중은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부터 학교 시험이 시작되거든, 그쵸?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둘 다 오지 말아야 돼. 타과목 준비해야 되니까, 알겠지? 다음 주 수요일은 그냥 결석을 하시고요. 그 대신 월요일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월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타과목 바로 전날이니까 그거 준비하고 월요일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다 가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금요일에 수학 시험이거든. 두 학교 다 목요일에 오는 거야. 알지, 그치? 직전 대비. 목요일에 직전 대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다 나머지 학교들은 다 수학 시험이 그 다음 주니까 신릉중, 용찬이도 금요일, 월요일 시험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일에 와도 되지? 그냥? 그렇지? 수요일에 그냥 오는 걸로 용찬이는. 그래서 170쪽 피시고요. 이 부분 우선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까지 해오는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야. 중간고사 끝나고까지 해오는 숙제.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안 하고 다른 거 준비하다가 이제 학교 시험 끝나고 이제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때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개념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시험 대비 들어가자. 얘들아, 지금 우리 책에 이 집합의 연산 파트가 소단원으로 3개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이 소단원 3개 중에 2개는 교재마다 순서가 약간씩 달라. 그냥 2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설명되는 교재도 있고, 아니면은 뭐 뒤에 게 더 앞에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소단원 2개를 한 방에 빵 설명하고, 그리고 그냥 그 전체 숙제를 낼 거야. 알겠지?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고사 끝나고까지로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3가지를 언급을 했었거든.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2가지만 주로 썼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는 집합의 연산 파트는 벤 다이어그램을 정말 많이 쓸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정말 많이 쓸 거라서 개념 설명도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합의 연산 파트는
그냥 집합의 개념은 뒤에서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집합의 연산은 집합 요 단원에서만 다루게 되는 파트야. 뒤쪽에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시험에 나중에 잘 나오는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 현역이 됐을 때 그때 그렇게 공부해도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은 뭐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할게. 어떤 그 문제에서야, 그 문제에서 어떤 특정 문제에서 제시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범위.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자연수예요 라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에서만 원소들을 다루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1부터 10까지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기호로는 보통 U라는 기호를 쓸 거야. 앞으로. 전체 집합은 U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있는 채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합집합. 합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합집합이라는 개념은 기호로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으로 쓸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 그래서 이게 합집합의 기호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집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부터 이 문제에서는 이 나와 있는 1, 2, 3, 4, 5, 6, 7을 벗어난 원소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1, 2, 3, 4라고 할 거고 B라는 집합을 3, 4, 5, 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부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 거야. 전체 집합 U를 이렇게 제일 크게 그려. 보통 사각형으로 많이 그리거든. 아무 상관없어. 사각형으로 그리든 원으로 그리든 뭐 삼각형으로 그리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이제 지금 존재하는 거야. 원소를 한번 써볼게요. A라는 집합에는 1, 2, 3, 4가 들어있는 거고요. B라는 집합에는 3, 4, 5, 6이 있는 거야. 그럼 전체 집합 중에 지금 사용 안 한 원소가 누구죠? 7이죠, 그렇죠? 7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부터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이 그림으로. 그러면은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A와 B의 모든 원소들을 다 표현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봤더니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은 1, 2, 3, 4, 5, 6 요게 이제 합집합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합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잖아. 요번에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볼 거야. 조건제시법.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될 때가 많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 아, 이게 합집합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은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X라는 원소를 뜻할 거고 이 X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여야 돼. 그리고 B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또는이라는 기호를 쓸 거야. 또는. 알겠지? 그래서 또는이라는 뜻은 얘와 얘를 모두 뜻하는 뜻이고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A 또는 B 하면은 A도 얘기하는 거고 B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게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얘기를 할 거야.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것은 이거 뭐 노래 가사 같은 데도 나오죠?
안 나오는 거 말고 요렇게 쓸 거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으로 기호를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것은 합집합이랑 이제 요 그림에서 생각을 하자. 바로 합집합은 두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교라는 말은 우리 함수에서도 많이 쓰죠. 둘이 공통으로 만나는 부분을 교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겹치는 원소들을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저기에 누구랑 누구야? 3과 4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X라는 원소를 뜻할 건데 X라는 원소는 A에도 들어있고 X라는 원소는 B에도 들어있어야 돼. 근데 둘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돼.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쓰냐면은 그리고 라는 기호를 쓸 거야. 그리고. 근데 얘들아 우리 이런 표현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쓸 때가 있거든. 콤마죠. 그쵸? 콤마. 콤마는 또는을 뜻할까 그리고를 뜻할까? 이거는 그리고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이랑 때 처음 배울 때 2차 함수의 해를 표현할 2차 방정식의 해 표현할 때 콤마 쓰면 된다고 배워? 안 된다고 배워? 안 배워? 안 배웠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의 해 뭐랑 뭐니? 1이랑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x는 1, 2라고 쓰면은 x가 1과 2를 동시에 갖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x는 1이거나 2가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또는을 써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콤마는 그리고를 뜻한다. 그리고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뜻한다.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고 이 전체 부분을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 저런 원소들 중에서 지금 딱 보니까 요 기호로 표현이 안 된 원소가 하나가 있어. 걔 누구게? 7이죠, 7. 그래서 그 7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여집합이라고 할 거야. 여집합. 여집합. 얘들아, 우리 여라는 단어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여사건이라는 얘기로 한번 썼던 적이 있거든. 여사건. 여라는 뜻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되는 얘기. 그래서 여집합은 기호를 이렇게 위에다가 지수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C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C.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여집합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해볼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와 B 합친 거를 제외한 거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서 어떤 원소를 뜻하는 거야? 7을 뜻하는 거죠. 괜찮지, 그치?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봐봐. A라는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해볼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제외한 애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저 그림 봐봐. A에 들어있는 걸 제외한 거를 선생님이 빗금으로 표시해보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색칠한 부분들. 그러면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5, 6,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가 갖고 있는 원소들을 다 제외한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막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야.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책 잠깐만 봐주세요. 170쪽에 왼쪽 위에 있는 그 개념 박스에 1번 교집합, 2번 합집합 있죠, 그렇죠? 거기에 그 조건 제시법으로 써 있는 부분들 중요 표시해 주세요. 조건 제시법으로 써 있는 부분.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 개념 박스 있죠? 오른쪽 개념 박스 보면은 여집합의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 중요 표시 해주세요. 오른쪽 개념 박스에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중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 중요 표시 해주시고 선생님도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써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X라는 원소는 A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그쵸? A에 들어있는 원소는 안 돼. 그러면서 전체 집합에는 들어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동시에 두 개 다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3번이었죠? 그 다음에 4번 서로소. 얘들아 우리 서로소가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을 어떻게 배웠죠?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1밖에 없는 거였죠. 그쵸? 근데 서로서의 개념이 2학년, 3학년 거를 배우면서 좀 확장이 돼. 그래서 다항식에서 자연수에서는 그게 정리가 맞는데 다항식에서 또는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에서 서로소라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약분이 안 되는 수라고 생각해야 돼. 약분이 안 되는 식도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서로소는 약분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이라고 보면은 집합이라는 개념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은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봤어. 겹치는 부분을 구해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나오는 이런 둘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런 두 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 지금 쭉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 설명. 그래서 이런 새로 배운 용어들을 갖고 연산을 할 거야. 최종적으로는.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째는 차집합. 일단 차집합이 선생님도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차집합은 그냥 말 그대로 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호가 뺄셈 기호랑 똑같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선생님도 A 빼기 B라고 많이 읽거든. 근데 집합에서는 사칙연산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건 원래 정석대로 읽으면은 A 차집합 B라고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집합 기호예요. 뺄셈 기호가. 이거는 뭐를 뜻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저기 멀리 있으니까 여기다가 잠깐 다시 그림을 좀 그릴게. 1, 2, 3, 4, 5, 6, 7. 봐봐. 차집합은 뭐를 뜻하냐면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말 그대로 빼는 거야.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빼는 거거든. 그래서 기호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은 여기를 뜻하는 거야. 요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1과 2라는 원소를 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 전체에서 B에 들어있는 애들을 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 요런 일들이 생겨. 봐봐. 요거는 필기를 좀 어디다가 해놓으세요. A와 B가 서로소일 때 A 차집합 B는 얘들 이거 뭐가 되게? 요런 상황이야. 요런 상황에서 A에 들어있는 원소에서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빼버려 라고 하면 누가 나오게? A가 나오겠죠. 그렇죠? 빼버릴 게 없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문제 표현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요런 표현이 문제에 만약에 나와. 그러면 서로소를 뜻하는 거니까 이런 관계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은 차집합 부분에다가 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줄게요. X라는 원소가 A에는 속해 있는데 B에는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74쪽으로 올게요. 쪽에 두 개 다 합시다.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용어 체크하는 정도의 문제고 2번 문제가 진짜 문제 같은 문제야. 174쪽 다 풀어보세요. 근데 1번은 좀 각자 채점해줘. 1번은 그냥 원소나 열법으로 쭉 쓰는 거라서 그냥 각자 채점해주고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2번 부분만 채점해줄게. 2번도 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할 수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전체 집합을 다 써놓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는 방법이야. 응, 잘했어. 더 맞는 것 같은지? 우리 지금 아직 용어만 배우는 거예요. 용어만. 이제 연산 법칙 이제 시작할 건데 용어를 알아야 하는 거니까. 맞아. 1번 맞겠지. 오케이. 1번 했어? 1번 알아서 채점하고 해. 1번 용어 뜻만 알면 되니까. 혹시 1번 헷갈리면 불러. 지금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얘들아, 하면서 들으는데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있잖아. 학습지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부르죠. 그거 원래 하위반에서는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차피 좀 잘 못하는 애들 있는 반에서는 선생님이 그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거를 다 이렇게 화이트 같은 걸로 복사한 다음에 지운 다음에 새 걸로 만들어서 다시 막 풀리고 막 그런 짓들을 하거든. 안 해도 되죠 우리? 그렇지, 안 해도 되죠. 자기 학교 프린트에서 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시험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혹시 거기에 헷갈리거나 애매한 게 있으면 갖고 와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그건 선생님이 체크 안 할 테니까 반드시 꼭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우리는 난이도 높은 문제와 모의고사만 계속 디립다 연습할 겁니다.
슬라이드 다 끝나면 또 선생님이 막 주워 올 거야. 막 강남 막 문제들 막 모음집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심화에 심화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하다 보면 뭐 변별력적 문제 다 모든 거 다 준비되지 않겠어? 기본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얘들아 보자. 우선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거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할게요. 174쪽에 2번입니다. S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7개죠, 그렇죠? 근데 집합 3과 5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라는 뜻은 3이라는 원소와 5라는 원소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7개 중에 요거 2개 빼고 나머지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2의 5제곱이 되겠네. 원소 7개 중에 2개 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2의 5제곱으로 구하면 32가 답이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지금 설명할 내용은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이 이제 진짜인데 두 소단원에 있는 걸 막 순서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 기준으로 쫙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풀기 좋으려면 여러분들도 한 곳에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170쪽 앞에 한 장 더 넘기면 여기 빈 공간이 있어. 170쪽 앞에 여기 빈 공간 있잖아. 단어 시작하는 부분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면서 적느냐고 또 안 듣지 말고 얘들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적을 시간 이렇게 틈틈이 줄 테니까 그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번에 좀 해놔. 두 단원 내용을 한 번에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하면서 이제 느낄 거야. 아, 저 선생님이 왜 이 부분을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 좀 문제풀이를 좀 줄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느낄 거예요. 봅시다. 여기는 진짜로 선생님도 막 계속 다른 과정 공부할 때 쓰는 부분이 아니라서 나도 막 이 법칙은 막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조금 적어놓은 거로 좀 보면서 할게요. 봅시다. 몇 개나 열몇 개나 할 것 같은데 우선은 포함관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봅시다. 얘들아 먼저 어떤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산기호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고 A라는 집합이 B 안에 쏙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게. 먼저 A와 B의 합집합은 누가 돼? B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누가 돼? 얘는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주고 원소나열법으로 A랑 B를 쫙 막 써놓거나 조건제시법으로 준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토대로 포함관계를 추측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포함관계를 처음부터 제시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볼게요. 여기는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붙여볼 거야. A의 여집합에 여집합.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잘 봐봐. 이것도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연하게 좀 색칠하면서 설명을 할게. A의 여집합은 A에 있는 거 빼고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살살살 색칠하는 여기를 뜻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A의 여집합은 노란색인데 그 노란색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제외하고 전체를 뜻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여기를 뜻하는 거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냥 A를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더 쉽게 정말 정리만 하자. 여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은 그냥 상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다시 원래 집합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것들이 막 모여서 이제 법칙과 성질로 지금 만드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여집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무게 공집합이죠, 그렇죠? 전체 집합이 이 문제에서 다루는 전체 수가 되는 건데 그거 제외한 모든 집합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이게 전체 집합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를 뜻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한번 이제 오해 볼게요. 지금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A는 빨간색, A 여집합은 노란색.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야? 전체네, 그렇지? 이렇게 합치면은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을 얘기해 보자 이번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얘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집합을 갖고 응용할 수 있는 성질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얘기를 좀 하면은 포함 관계인데 얘들아 봅시다. 이번에는 A가 뒤에 포함되어 있을 때 차집합 얘기를 해볼 거야. 요런 상황이죠, 그렇죠? 요런 상황에서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빼래. 그러면은 A라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잖아, 그렇지? 근데 A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빼세요라는 게 차집합이잖아. 그러면은 요런 포함 관계에서는 A 차집합 B를 연산을 하면 뭐가 남겠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도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거야. 잘 봐봐. 이 조건에서 여집합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은 이 조건에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인지를 생각해 볼 거야. 누가 더 큰 집합인지. 이 그림에서 A의 여집합은 노란색을 뜻하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빨간색을 뜻하는 거야. 구분이 되려나? 빨간색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포함 관계는 노란색이 커, 빨간색이 커? 노란색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가 더 원래는 작은 집합이었는데 여집합을 하면은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만들어지는 성질이 뭐냐면은 A랑 B의 여집합이 있는데 얘를 여집합, A가 B의 합집합이 됐을 때 얘를 여집합한다라고 표현하는 드럼 문제들이 가끔 나와. 이런 표현은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오면은 이 뜻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를 뜻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표현에 대한 그 종류야. 표현에 대한 종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이 밑에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 교재에 따라서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질 거야. 이번에는 교환 분배 결합도 한다. 결합도 교환 분배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
얘들아, A랑 B를 합친 거랑 B랑 A를 합친 거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산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A와 B에서 겹치는 부분, B와 A에서 겹치는 부분이라는 것은 같은 거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를 하냐면은 한글로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한글로.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글로 표현했을 때는 합, 교,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두 번째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얘들아 봐봐. 지금 니은 보면은 괄호를 통해서 교집합을 뒤에 걸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럼 B와 C의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그 교집합과 A가 겹치는 부분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A는 선생님이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할게. 그럼 빨간색 색칠 부분과 노란색 테두리가 겹치는 부분이 여기를 뜻하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뒤에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와 B의 교집합 얘기를 먼저 해볼게 이번엔. A와 B의 교집합은 파란색을 뜻하는 건데, 근데 그 파란색과 C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파란색과 C가 지금 밑에 쪽에 있잖아. 그럼 거기에 겹치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인 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성립하는구나. 그럼 교집합의 무슨 법칙이야 이거? 결합 법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결합 법칙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의 결합 법칙. 마찬가지로 합집합도 결합 법칙이 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합치냐, 저렇게 먼저 합치냐의 차이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합쳐도 되고, 요런 순서로 합쳐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둘 다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요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결합 추가할게요. 결합. 그 다음에 뭐 할 거 같냐? 분배 법칙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쓰느라고 못 듣지 말고. 봐봐. 얘들아, 분배 법칙이 적용되는 거는 요런 형태야. 이런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무슨 집합이야? 앞에는 무슨 집합? 교집합. 뒤에는 무슨 집합? 합집합. 또는 반대도 돼.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A 합집합에 B 교집합 C인 경우도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서로 교와 합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만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요거 봐봐. 요거랑 똑같아.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하면 요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쓰죠. 얘랑 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또 곱하기 기호로 쓰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요 가로 안에 있던 요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써주잖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해볼게. A 요 교집합이 지금 곱하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A 교집합 B를 하고 요렇게 전개한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해서 A 교집합 C를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알면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거든. 연산 법칙은. 이번에는 A, B, C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봐봐.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해볼게. 무슨 뜻인지. B와 C의 합집합이야. 그럼 B와 C를 전체를 뜻하는 건데 그 중에 A랑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 이해돼요?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노란색으로 쓴 식을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A와 B의 교집합 색칠해볼게. A와 B의 교집합 색칠하니까 여기가 돼, 그렇지?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을 색칠하니까 또 여기가 돼. 그거 두 개를 합쳤어. 그러면은 파란색과 완전히 똑같은 부분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이야. 집합의 분배 법칙. 그래서 요거 밑에 것도 이건 설명 생략할게요. 똑같이 하는데 A 합집합 C가 교집합을 해도 똑같은 영역을 뜻한다. 요게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 얘기는 한국말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쵸? 여기 부분에 대한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서술하기가 힘들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 요거는 한글로 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가? 적고 또 이어서 할게요. 봐봐 이제 또 할게. 얘들아 지금 저 왼쪽에 설명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당연한 얘기들이고 솔직히 막 외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영역들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되는 연산 법칙이고 그리고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야. 얘들아 결론부터 선생님이 써놨거든. A에서 B의 차집합을 했을 때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그려지니? 이게 그냥 당연하게 와닿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잘 봐봐.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연산 법칙 쪽은 A에서 B를 A 차집합 B라는 뜻은 A에서 뭐하니? A에서 B가 갖고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여기가 이제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먼저 B의 여집합을 선생님이 색칠할게. B의 여집합을 색칠하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B의 여집합이 여기죠, 그렇죠? 근데 이 노란색과 A가 갖고 있는 영역에 겹치는 부분을 뜻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노란색과 A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여기네, 여기. 빨간색.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식이야, 공식.
말 그대로 공식.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쓰지 않죠. 그냥 기계처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건 이제 공식이라서 증명도 알 필요 없어. 해보지도 마. 그냥 무조건 외워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모르간의 법칙이야. 뭔가 프랑스 사람처럼 생겼죠, 그렇죠? 아닌가? 아무튼 유럽 어딘가의 사람처럼 그 이름이 생겼죠, 그렇죠? 모르간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만든 법칙인데 요것도 그냥 외우세요.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냥. 자, 이거는 지수의 분배와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돼. 봐봐. A랑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전개한다고 생각하자. 여집합으로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요 집합에다가 여집합을 붙여주고 뒤에 있는 집합에도 여집합을 붙여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호가 뒤집어진다는 뜻이야. 알아들었니? 이게 이제 계속 엄청나게 응용이 되거든. 자, 이렇게 해볼게. 이번에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으로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그냥 적용만 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 적용해. A 여집합은 뭐죠? A 그리고 B를 여집합을 붙여주면 돼. B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집합 기호가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법칙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해보면 돼. 증명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증명 과정은 좀 생략을 할 거고 증명 과정을 생략하는 대신에 너네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예시 하나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이쪽 왼쪽 지울 거니까 여기까지 우선은 다 써놔봐. 우선은 지금 칠판에 있는 것 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 법칙 예시 한번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4번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4번? 괜찮지? 지운다잉. 얘들아 칠판 봐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이 단원의 문제는 그느드르무 문제로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게 옳으냐 틀리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좌변을 정리해야 되잖아.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요 법칙들 그리고 여기서 썼던 뭐 결합 법칙이나 그런 법칙들, 분배 법칙들 그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좌변을 정리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집합의 연산이라는 파트는 원소들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걸 갖고 그냥 변형만 하는 거야. 식변형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뒤쪽에 막 함수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뒤에서 배울 건데 함수에 적용될 수가 없어. 함수라는 것이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조건제시법으로 어떤 집합의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게 나와 있고 그거의 해를 원소로 갖는 뭘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과 연계되는 내용들이고 이 집합의 연산 파트는 그냥 완전 독립적으로 이 단원에서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정리할 건데 잘 봐. 이 여집합을 분배해 줄 때 지수법칙의 분배처럼 이걸 분배해 줄 때 아까 선생님이 써줬던 것 중에 여기가 차집합인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집합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먼저 이거 써야 돼. 이걸로 변형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좌변 변형해볼게. A 교집합이고 괄호 안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은 우선 앞에 있는 A 교집합은 두고 이 여집합 분배해 줄게요. 여집합 분배해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A 여집합 얘 뭐가 돼?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를 봤더니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 합집합이네.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 되네. 여기서 분배해 줄 거야. 그러면은 A 여기 뭐야? 교야 합이야. 얘로 분배하는 거야. 얘로 교야, 그치? 교 A 여집합 요렇게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요렇게 해줘. A 교 B 그다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 합이 들어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이거 뭐야? 근데 빨간 밑줄 친 거 뭐야? 공집합이죠, 그쵸? A와 A 여집합에 겹치는 부분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공집합과 A 교집합 B가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공집합과 A의 그냥 순서대로 봐도 공집합과 A의 합집합은 그냥 A죠? 그쵸? 그러니까 요 앞부분이 그냥 A로 바뀌어도 되고 우리 교환법칙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먼저 계산해도 돼.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A 교집합 B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보기는 옳은 보기야, 틀린 보기야? 옳은 보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한 문제의 보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짓들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팁을 줄게. 얘들아, 너네 자주 여러 가지 과정에서 또는 여러 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단원에서만 쓰는 독립적으로 쓰는 그런 법칙들은 까먹냐 안 까먹냐? 무조건 까먹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원리도 없어. 원리도 없이 그냥 무슨 무식하게 외우는 그런 모양이잖아, 모양 자체가.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도 까먹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나도 다른 과정이나 다른 단원 공부할 때 한 번도 쓰질 않아, 이 내용들을. 여기서만 딱 쓰고 안 쓰거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 근데 이거를 외웠는데 어설프게 외웠거나 기억이 너무 안 나,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은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래. 무조건 이거 생각 안 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다 풀어버려. 그래서 진짜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 연산법칙 아무것도 안 외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푸는 사람들도 있어. 이 파트 자체를 진짜로. 그래서 이거 선생님 한번 보여주고 쉬는 시간 좀 더 줄게. 이거만 봐줘. 그러면 선생님 이 좌변에 있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항상 전체 집합 안에 A와 B가 있고 둘이 서로 소이거나 포함관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시작해. 알겠지? 특별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는다면. 그럼 봐봐. 지금 A 차집합 B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봐봐. 이 노란색 색칠한 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어디를 뜻하냐면 여기를 뜻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이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빨간 동그라미와 A의 교집합을 구하래. 그럼 빨간색과 A가 겹치는 부분 여기죠? 이해됐어? 이게 이거잖아. 야, 왼쪽에 선생님이 이 법칙들 사용해서 푸는 게 쉬워, 벤 다이어그램이 쉬워? 훨씬 쉽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연산 법칙을 실제로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도가 있어. 이게 진짜 맘먹고 더럽게 되면 진짜 더러워지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기는 해,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연산 법칙은 중요도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막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쪽 왼쪽에 얘기했던 이 기본 법칙들 정도만 기억하자. 알겠지? 한교시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이 1분 정도 더 쓸 것 같으니까 1분 정도 더 쉬어.